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국내 주식시장 변동이 큽니다. 해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먼저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박빙이었습니다. 그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이 글로벌 주식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었다가 살짝 반등을 하니까 또 시장은 안정을 찾고, 그러니까 국제유가에 너무 민감하게 너무 오르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얘기들, 러시아 미국 분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변 여건은 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시장 흐름 볼 텐데 먼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더 바닥권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이 바닥을 견고하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 하루 이틀 하지 않을 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닥 나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이슈가 아니라면 이미 코스닥은 벌써 950선을 회복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제유가 이런 급등세 자체가 해소가 될 수 있는 요인인지 고질적인 요인인지, 제가 볼 때는 일부 영향이 당연히 있죠. 원자재 가격,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을 높이는데, 그렇지만 주된 영향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꺼져 내려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거예요. 팬데믹 때 국제유가가 아주 미친듯이 떨어졌었죠. 그랬다가 지금 뭐 거의 반대 상황인데, 자, 환율 동향을 한번 보자고요. 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상 환율을 잘 보는 겁니다. 제가요. 계속 보는 겁니다. 팬데믹 때 환율 동향 한번 볼게요. 팬데믹 때 어땠죠? 환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전체적인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리스크, 국내외 리스크들을 함축한 게 원달러 동향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을요. 이때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치솟죠. 그렇지만 다시 꺼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디폴트로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치솟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달러와 가치는 달러 가격은 다시 내려가기 마련이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제3차 대전 발발에 대한 우려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은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다. 1210원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제유가도 그것과 비례해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과 비례해서 국제유가도 내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반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투자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반등하다가 유가는 좀 더 내려오고 안정세를 찾고 있네. 지금 금요일 녹화입니다. 금요일 녹화고
아마도 지금 국제유가가 어떤 트렌드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급격한 변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음 주에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떨까요? 주식시장에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요, 다음 주 시장에서는 오히려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은 누가 올라갈까? 이게 가장 궁금한 거죠. 본격적인 시장 상승에서 소외된다면 그동안 손실봤던 것과 더불어서 되게 우울해져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이번에 다시 시장이 오르잖아요. 반등을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가정이 맞아서 한다고 친다면 당장은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거하고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많이 바뀔 수도 있고요. 자, 천기누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들고 온 종목은 바로 GS건설입니다. GS건설이 안 오른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정책적으로 볼 때 지금 당선인의 어떤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자고요. GS건설이 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이는 동안 과연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GS건설을 들고 있을까? 별로 안 들고 계세요. 잘 오르고 있는 거는 소리 소문 없이 오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별로 큰 비중을 안 두고 있습니다. 자, GS건설 지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뭔가 레벨을 뛰어넘을 조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자, 이렇게 레벨을 돌파하고 나갈 때의 흐름을 지금 주봉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벨업, 대세적인 레벨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기술적으로는 지난 고점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지난 고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는 55,000원권이 될 건데, 그러면 그거 1차 목표가 되겠죠. 1차 목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55,000원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에서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럼 만약에 몇 년을 보면서 대응을 좀 본다면, 주가를 본다면 7만원대의 주가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일단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맞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GS건설의 주가 수준을 보자고요. 우선은 예상되는 부분들 매출은 다시 회복을 할 조짐이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만 올해 예상되는 실적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7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PER이. 그런데 최근에 시장의 물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물가라고 할 수 있는 건 PER이거든요. 주식시장의 물가 수준을 놓고 봤을 때 턱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선인 효과로 인해서 뭔가 조금 더 주택시장과 관련돼서 리레이팅이 진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커버링하고 있는 증권사들에서 목표가를 올려준다면 PER은 5배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주가가 2배가 올라도 PER 15배도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7만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무리하냐? 무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단기적으로 올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혹여 다음 주에 조정을 보여서 기회가 된다면,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좀 올랐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GS건설은 정책효과로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올라갈 때 조정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를 노리라는 거죠. 자, 다음 키움증권입니다. GS하고 다른 모습이죠.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주식시장 양도세 부분들. 자, 어찌 되었거나 주식시장이 활기를 더 띄어야지만 키움증권은 오릅니다. 그런데 모멘텀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정책적인 기조가 좀 유리한 부분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막 그렇게 시장이 붐은 안 되지만 시장이 반등하면서 거래대금이 늘 거고, 그것에 대해서 미래에 시장이 살아나겠다라는 기대감을 반영을 해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주들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키움증권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보시고요, 키움증권도. 그래서 키움증권의 이제 PER을 보시면은 저평가가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락이 맞는 거죠. 사실상 이게 너무 낮게 평가되는 거죠. 국내 주식 시장이 왜 이런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해소될 겁니다. 지금 불확실성도 없어졌고요. 선거가 끝나면서. 다음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생겼어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고점에서 반토막이 나면서 솔루스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전고점을 회복할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원에서 9만원까지 간다면 수익률로는 꽤 괜찮거든요. 시장이 살아나면은 단기 납부과대주 중에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까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괜찮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괜찮다면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도 실적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세나 이익 증가세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런 성장형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전고점을, 아까 보셨던 뭐 키움증권이나 GS건설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고점 넘을 가능성은 낮아요. 자, 이렇게 세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많이 올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정기준 원장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